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헷갈리는 회계 이슈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이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세 번째 헷갈리는 회계 이슈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복합계약과 복합금융상품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름만 보면 그게 그거 같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복합계약은 영어로 하이브리드 컨트랙이라 하는데요. 요거를 우리말로 복합계약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 기준서를 보면은 복합상품, 복합계약을 막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뭐 하이브리드 카에서 보듯이 하이브리드 카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휘발유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함께 들어가 있는 합성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이질적인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복합계약은 이런 거예요. 사채, 주식과 같은 이 비파생 상품이 있는데 얘네들을 단독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붙입니다. 조건을. 파생 상품의 성격이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붙이는데요. 전환권일 수도 있고요. 상환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권이라 하면 사채인데 전환권이 붙어 있으면 주식으로 바뀌는, 혹은 주식이어도 여기에 우선주인데 전환권이 붙어 있으면 뭐 보통주로 바뀌든, 상환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계약이 주식이에요. 주식은 아시다시피 만기 상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권이 붙어 있으면 중도에 상환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이 파생상품 성격이 들러붙어 있는데 나홀로 파생상품이 아니고 주계약에 들러붙어 있다라고 해서 내재, embedded라고 이제 영어는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내재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즉 내재 파생상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복합계약의 현금 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과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계약이 사채인데 사채는 원금과 이자가 또박또박 나가야 되잖아요. 이때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바뀌니까 주계약의 사채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바뀌죠. 혹은 주계약이 주식이야. 그런데 상환권을 행사하면은 아예 돈 주고 상환해 버리니까 더 이상 주식은 존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내재 파생 상품은 복합계약의 현금 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 상품과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복합계약은 주변에서 흔히 보는데요. 자, 복합계약의 한번 사례를 볼까요? 우리가 중급회계에서도 봤던 것들이 좀 있겠는데요. 사채에다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재 파생 상품을 붙인 거를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전환우선주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전환권을 붙입니다. 전환권이라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권리를 여기다가 붙여버리는 거죠. 상환우선주도 있습니다. 우선주에다가 상환권을 붙입니다. 이때 상환권은 콜, 풋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콜 옵션, 풋 옵션. 콜은 발행자가 임의로 상환하는 겁니다. 풋 옵션은 투자자가 상환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자가 상환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에 이 상환우선주는 부채가 되는 거죠. 사채랑 비슷할 거 아닙니까?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를 합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걸 전환상환우선주, 실무에서는 RCPS라고 하는데요. 우선주에다가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전환권도 붙여 있고요. 콜이나 풋, 상환권까지 붙어 있는, 콜과 풋이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콜 상환권, 풋 상환권까지 있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복합계약이고요. 구체적인 얘네들의 회계 처리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하고 만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이번 시간은 일단 워밍업으로 복합계약이라는 거, 그리고 복합금융상품이라는 거 뭐가 다르지? 아직 복합금융상품은 안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런 사채, 우선주 같은 이런 것들을 주계약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전환권이라든가 상환권이 들러붙어 있는데 얘네들을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둘이 합쳐져 있을 때 이런 금융상품을 복합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채가 아니라 전환사채, 그냥 우선주가 아니라 뭐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뭐 이런 것들이 복합계약입니다. 복합계약 회계 처리의 초점은 뭔가? 구체적인 회계 처리 말고 일단 초점을 먼저 보는데요. 투자자든 발행자든 회계 기준에서 이야기할 때 이 복합계약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가의 시발점은 이렇습니다. 주계약과 내재 파생 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주계약 따로, 내재 파생 상품 따로, 얘네들을 둘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느냐. 만약에 별개로 한다면은 주계약은
주식은 주식대로 혹은 사채는 사채대로 하고요. 내재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니까 뭐 공정가치 측정을 해서 평가손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여튼 일단은 둘을 합치느냐 떨어뜨리느냐가 관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을 했을 때 합치는 거랑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는 거랑 어떤 게 좀 더 정교한 회계 처리를 요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분리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내재 파생 상품이 포함된 주계약, 즉 복합계약을 발행을 하면서 발행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자는 공정한 가치로 취득을 할 것이고요. 이럴 때 그 취득 금액을 혹은 발행한 금액을 주계약 얼마, 내재 파생 상품 얼마 이렇게 즉 배분을 하려면은 주계약의 공정가치, 내재 파생 상품의 공정가치를 따로따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쪽은 그냥 발행가액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회계 처리하니까 아무래도 묶어버리는 게 회계 처리는 단순할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복합계약 투자자, 즉 금융자산이 되겠죠. 복합계약 투자자는 발행자가 발행한 전환사채라든지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을 사면서 내재 파생 상품을 분리하지 않기로 1109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계약, 금융자산입니다.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사채와 같은 채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주계약하고 내재 파생 상품을 분리하면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용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회계 처리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리하지 말고 단일 금융자산으로 하자. 그리고 금융자산이니까 우리가 중급회계 때 배운 일반적인 분류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급회계 때 배웠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분류 기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금융자산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금융자산이 이자와 원금의 어떤 현금 흐름 특성이 있느냐, 이거를 실무에서는 종종 SPPI라고 합니다. 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즉 오로지 Principal, 원금과 I, Interest, 이자의 Payment, 지급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소위 SPPI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전체, 복합계약 전체를 보아하니 SPPI 조건을 충족하는 복합계약이야. 그렇다면 채무증권과 유사하게 회사의 비즈니스 모형이 뭐냐, 비즈니스 모델이 현금흐름 수치뿐이냐, 현금흐름 수치와 매도를 모두 하냐, 아니면 매도뿐이냐에 따라서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요 AC 금융자산, Amortized Cost, 공정가치 측정,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 Fair Value OCI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혹은 Fair Value PL, 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요 셋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죠. 만약에 SPPI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위 지분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Fair Value PL로 들어갑니다. 다만 지분상품의 경우에 단기매매 지분상품이 아니라면 회사가 Fair Value OCI로 그 분류를 선택할 수도 있었죠. 잘 생각이 안 난다고요? 하여튼 중급회계책 갖고 계신 거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합계약도 일반적인 단일의 금융자산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분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복합계약 발행자 쪽인데요. 복합계약을 발행한 자는 복합계약을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했을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조달했으면 지분상품이고 채권, 사채 같은 걸 발행했으면 부채인데 복합계약을 발행했어. 어쨌거나 복합계약 전체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느냐, 금융부채로 분류되느냐, 1032호 문단 10과 16에서 거기에 따라서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판단을. 복합계약 전체를 보니 지분상품이야. 즉 확정된 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요. 변동 수량의 자기지분 상품을 인도해야 될 의무도 없다. 라면은 지분상품입니다. 이럴 때는 파생상품을 굳이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복합계약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한 경우에만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쪽이면 아예 분리 안 하고요. 발행자, 지분상품 아니면 금융부채인데 지분상품도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식을 해요. 이건 왜 그럴까? 여기를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되면요. 한쪽은 주계약은 주식이고 나머지는 파생상품인데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발행을 해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만큼 들어왔어. 이거를 주식과 파생상품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즉 주계약인 주식의 공정가치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따로따로
별개로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계약과 주계약 자본과 내재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각각 측정하기가 어려우니 분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1109호에서. 따라서 분리 여부를 살펴볼 거는 발행자 측이 복합계약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근데 전체가 채무상품에 해당이 되는 금융부채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하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볼 세 가지 분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분리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재 파생상품의 분리 조건을 볼까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계약에서 분리하라 이런 겁니다. 자, 주계약하고 내재 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하고 위험이 끈끈해, 아주 밀접해. 이러면 분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접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채하고 주식으로의 전환권인데요. 이 사채는 이자율의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전환권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이 사채 발행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둘 간에 끈끈한 거는 없겠죠.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분리한다. 두 번째 조건은 내재 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지금 분리를 하면은 이 전환권이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을 해야 될 판인데 덕분이 분리를 했더니 파생상품이 아니래. 그러면은 뭐로 분리를 합니까? 분리의 실익이 없지. 그래서 이때는 붙여놔 버려야죠. 그러니까 분리했을 때 얘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처럼 정의를 충족을 해야만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복합계약 전체를 하나로 보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 그러면 분리의 실익이 없는 거죠. 분리를 해서 얘를 공정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분리 안 해도 이미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을 했다면 하나로 묶어서 굳이 분리의 실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복합계약, 발행자 회계처리, 이제 내재 파생상품을 앞에 봤던 세 가지 분리 기준에 따라서 분리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장 우리가 흔한 게 주계약이 채무상품이고요. 여기에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붙어있든 아니면 상환권이 붙어있든 뭐 이런 것입니다. 이때 전환권이 붙어있고요. 그런데 이 전환권이 사채 100원당 뭐 한 주, 만원당 한 주 이런 식의 좀 확정 수량 전환 조건이 있고요. 그때 가봐서 주가에 따라서 이게 100주가 될 수도 있고 200주가 될 수도 있고 변동 수량 전환일 수도 있겠는데요. 확정 수량의 전환일 때만 요 내재 파생 상품의 성격이 자본입니다. 지분 상품. 반면에 시가에 따라서 전환되는 수량이 바뀐다면 이는 마치 자기 지분 상품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부채로 보는 겁니다. 금융부채. 자, 지금까지 계속 우리 복합계약이라고 했는데요. 복합계약 중에서 오로지 주계약이 채무상품이고 내재 파생 상품이 전환권인데 확정수량 전환인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 즉 부채와 자본의 합성인 요 발행자의 복합계약을 복합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컴파운드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복합계약은 하이브리드 컨트랙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컨트랙 중 주계약이 채무상품, 내재 파생 상품이 확정수량 전환권일 때 컴파운드 인스트루먼트인데 하이브리드도 복합, 컴파운드도 복합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치 둘이 비스무리한 걸로 보는 거죠. 자, 복합금융상품, 채무상품과 내재 파생 상품이 자본 요소로 구성이 된 겁니다. 반면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주계약이 채무상품이고 내재 파생 상품이 전환권 변동수량이니까 부채가 됩니다. 부채는 컴파운드 인스트루먼트는 아니죠. 보통 중급회계책에서는 요 컴파운드 인스트루먼트로 해서 전환사채 회계 처리를 설명을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거의 전환 조건이 변동 조건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희박한 상태고요. 그래서 책이 실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 중급회계책도 언젠가 개정을 할 때는 이 변동 수량 전환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재 파생 상품이 상환권인데 상환권을 발행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걸 같이 다 채무 상품으로 묶어서 회계 처리가 가능한 거죠.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다음 기회에 볼 것이고요. 자,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다양한 복합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계약과 내재 파생 상품이 섞여 있는 건데요. 주계약이 부채이기도 하고요. 자본이기도 합니다. 내재 파생 상품의 성격이 자본이기도 하고요. 부채이기도 합니다. 주식의 전환권이라면은
자본일 수도 있겠고요. 전환권이 변동수량이라면 부채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환권은 부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이같이 부채 자본이 막 섞여 있을 텐데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성이 되든 무조건 복합계약이에요. 그런데 발행자 입장에서는 주계약 부채의 파생이 전환권이고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복합금융상품이라 하고요. 나머지는 여기 복합계약입니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이냐 복합계약이냐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 되죠. 제가 이렇게 헷갈리는 회계 이슈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 겁먹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채가 있고요. 여기 전환권이 있는데 이 전환권이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아요. 그러면 부채가 되는 겁니다. 복합계약이고요. 회계 처리는 복합금융상품일 때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전환권이 부채로 분류될 경우하고 자본으로 분류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합계약, 복합금융상품 이제 클리어 됐죠? 끝내겠습니다.